如何让角色拥有演员般的活力，让玩家成为演员？这样的游戏必然会打动人心。首先有请国际知名漫画家、速写艺术家金正基先生带来他的分享。 안녕하십니까, 김정기입니다. 예, 텐센트 게임 쪽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미천한 제가 수업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평소 때 어떻게 그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겠지만은 오늘 주제가 캐릭터의 사실감적인, 그러니까 배우처럼 연기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가 이런 내용들인데요. 제가 평소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거 안에서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안이라서 안경을 좀 올리겠습니다.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낙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저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달랑 하나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캐릭터 하나 딱 그려놓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보통은 되게 평면적인 형태예요. 지금 그죠? 예를 들어서 딱 느낌이 사고 현장에서 죽은 사람 옆에 테이프로 마킹해 놓은 것처럼 딱 그런 모양이에요. 그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몇 가지 선들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어 있는 선에서 몇 가지 선들이 들어가면서 부피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여기서도 몇 가지 라인들이 추가되면서 아까 2D였던 간단한 선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바람이 꼭 들어간 풍선처럼 술술술술술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아까 완전히 다른 입체가 되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야, 너 일어나 봐라. 그러면서 깨우죠. 이 깨우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사람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생각하는 포즈나 내가 원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만드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도 완벽하진 않은데 그만큼 그래도 요 포즈 그래야지 라고 했을 때 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걸린 시간이 진짜 1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는 제가 제 기억으로 남아있는 나이대가 거의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가 남아있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 나이가 40 후반대니까요. 지금까지 꽤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 대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방진 생각이긴 했지만은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대로는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었어요. 약간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전 그때는 무슨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형태에서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때 참 가짜는 생각이었죠.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리는데 꽤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지금 게임업계에 계셨으니까 그 과정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끝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그 과정이 얼마나 지리하면서 많은 것들을 계속 옮기고 관찰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앉히면은 아까 진짜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들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생명력이 부여할 수 있죠. 뭐 포즈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뻘쭘하게 서 있던 포즈에서 여기서 어떤 포즈라든지 이런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가 머릿속에 이 포즈를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그릴 때 인체의 모양이라든지 근육의 움직임,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대로 뭐 투시를 생각하면, 인체 그릴 때도 당연히 투시 생각하시죠, 그죠? 뭐 이런 투시가 뭐 저것만 그릴 때만, 뭐 배경이나 이런 것만 그릴 때만 쓰인 게 아니라 다 형체가 있는 물건이라 그러면 뭐든지에 다 쓰이고 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으려면 그 과정들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포즈라든지 표정 같은 것 때문에 약간 평면적인 거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람 하나만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자기 잘난 맛이에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혼자만 있을 때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살아가는 모습들을 줄 수 있죠. 계속 뭐 움직이고 앉고 쓰고 눕고 여러 가지 포즈의 변화를 주면서 다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에 사람이 한 명 더 생겨진다면은, 저 남자 멋있다, 사귀고 싶다, 응? 사람이 한 명 더 생겨진다면, 그러면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 현실감 있는 삶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한 명이 더 등장함으로써 이제 이야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까 혼자 있을 때랑 좀 더 다채로워지고 훨씬 더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생각나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된다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이 분위기나 여기에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다른 매개치가 하나 더 생긴다 그러면은 훨씬 더 화면이 풍부해지고 더 그럴듯한 세계가 점점점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랑, 그죠? 이렇게 혼자 있을 때랑 한 명, 두 명이 더 생겼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돼요. 그죠? 화면상에서 봐도. 게다가 여기에다가 배경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추가된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맨날 느끼고 보는 그런 세상들의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거의 이렇게 낙서를 해왔어요. 저는 달랑 사람 하나만 낙서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언제나 이야기를 담으려고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건 아닌데, 낙서하는 패턴이 거의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플러스 하나씩 플러스 되면서 공간이나 사람과의 관계,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점점점 현실감, 살아있는 것들을 점점점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뭐 표정이나 포즈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요. 그런 거 하나와 이런 뒤에 배경이나 이런 것들 플러스 되면 훨씬 더
극대화되죠. 그런 느낌들이. 그죠? 이렇게 돼. 여기에 진짜 거기에 맞는 배경에 맞는 우리가 평소 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럴듯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평소 때 많이 보던 풍경들을 그대로 옮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가 뭐 게임 쪽에서 보면은 뭐 현실적인 게임들도 있죠. 그런 게임들도 있지만은 보통은 보면 보통 현실과는 약간 좀 떨어져 있는 상상의 세계들, 뭐 우주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판타지 세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거기에 베이스는 언제나 현실에서 다 쓰였던 것들을 그대로 약간 좀 더 뻥튀기 하거나 약간 변형시키거나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한 명만 있나? 여기에는 또 그 뒤에는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조금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회사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이 지나쳤던 많은 군상들, 사람들의 모습들, 그냥 그런 모습들을 응용해 먹으시면 돼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생활해 오면서 보면은 재미나는 화면이나 재미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재미나는 포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보통 게임 업계에 계신 분들이 보면은 뭐 이건 저희 생각인데요. 멋진 포즈들은 정말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되게 멋지고 뽀대나는 포즈들은 잘 그리시는 것 같은데 그 멋지고 잘난 캐릭터들이 현실 이런 안에서 어떻게 잘 넣을 수 있고 현실적인 포즈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옆에서 봐도 맨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기에는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 가장 자연스러운 포즈 같은 것들 그리는 것들 연습해 보시는 것들도 추천해 드려요. 뭐 아마 잘하실 겁니다. 그런 거. 계속 한두 개씩 추가되면서 그럴듯한 공간들이 하나씩 만들어지죠. 여기도 또 다른 사람 한 명 더 추가돼요. 여기도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자 얘는 지금 평범한 그냥 사람인데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이런 캐릭터나 이런 거에 생명력이나 뭐 다른 것들을 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복식 같은 것들을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그죠? 우리 평범한 사람에서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번에 판타지 게임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그 게임에 맞는 그 시대적 상황이나 아니면은 그 세계관에 맞는 복식들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죠? 거기에 입히면 되겠죠. 하나하나씩. 그래서 나는 투구도 씌우고, 그죠? 이런 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렸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좀 알고 그리고 좀 더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장르더라고요. 뭐 진짜 무기사라든지 이런 복식 같은 것들 정확하게 많이 알아야지. 응? 갑옷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왜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는 것과 남들이 그려놨던 것들을 그냥 보고 베이스로 해서 뭐 좀 더 추가되거나 뭐 빼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분들하고는 좀 더 차이가 있더라고요. 알고 그리시는 분들하고 모르고 그리는. 저같이 모르고 그리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좀 알고 그리셔야 돼요.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 요런 구조, 요런 패턴, 왜 각 나라마다 왜 이런 형태의 갑옷들을 갖추게 되었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라든지 이런 게 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당연히 감각적인 거라든지 잘 그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따라가고 그런 것들을 유행 같은 것들을 잘 집어내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게임 쪽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갑옷하고 또 다르죠. 그죠? 약간은 좀 더 멋있고 아니면 좀 과장되거나,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진짜 뭐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근데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제가 보니까 영화에서도 많이 느꼈던 건데, 일본이라는 쪽 캐릭터 디자인 하는 것과 또 미국이나 이런 거에서 영화 쪽에서 보면은 그런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이나 이런 문화 쪽에서 보면은, 특히 아시아 문화 쪽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기능적인 것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시각적으로 좀 멋있어 보이는, 그죠? 와, 근데 가동됐을 땐 저게 가동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약간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게임 캐릭터들을 언제나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의문점이 뭐냐 그러면, 남자들 캐릭터들은 정말 꽁꽁 싸매요. 진짜 많은 것들로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두터운 갑옷들로 두두두두 싸매는데, 왜 여자 캐릭터들은 다 왜 이렇게 헐벗죠? 그게 너무 예전부터 되게 웃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 여성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노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런 것도 둘째 치고, 그 다음에 갑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투적인 갑옷하고, 우리가 예전에 제가 프랑스 이런 데 갔을 때, 무기사 박물관 갔을 때 가보면은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대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요한 행사에 있는 갑옷과 전투에 쓰이는 갑옷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행사에 있는 갑옷들은 되게 미적인 것들이 많이 가미돼 있어요. 장식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나 실제 전투에서는 그렇게 입고 나가면은요, 안 되거든요. 진짜 눈에도 많이 띄고, 그렇기 때문에 적군이 봤을 때도, 아, 저 자식이 대가리구나. 저 자식만 조지면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눈에 띄는 경우가 돼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진짜 영화에서나 이런 것처럼 진짜 왕이 바로 앞에 나와서 싸우는 경우도 잘 없거든요. 그냥 뒤에서 맨날 그것만 하지. 야, 쟤네 기마병 출격, 활 쏴라, 궁수들 활 쏘고 뒤에서 조종만 하겠지만, 실제 만약 그런데 전투에 쓰이는 갑옷들은 되게 실용적이어야 돼. 그죠? 움직임에 편해야 되고 격한 행동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진짜 너무 장식 위주로만 돼 있으면은, 와, 이거 자기 장식에 자기가 찔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예를 들어서 야간에나 아니면 어디를 몰래 쳐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지렁지렁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소리도 많이 나겠고, 그죠?
뭐 빛의 반사도 잘 되겠고, 그래서 언제나 저는 그런 캐릭터들 보면서 저거 진짜 싸움에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저런 있고. 그런데 뭐 또 게임 안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이나 얘네들이 보통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리고 또 가장 웃겼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또 무기죠. 난 무기 최근에도 게임 관련 일 해가지고 제가 광고 때문에 촬영을 했었는데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복식도 복식이지만 무기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무기가 뭐 거의 뭐 사람 캐릭터만큼 복잡해요. 무기가 저걸 부딪히면은 부러지진 않나? 옥수 부러지기 좋게 생겼는데 그런 생각 드는데 다 쓰임새가 있게 그렇게 디자인된 거겠죠, 그죠? 제가 뭐 게임을 잘 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웃긴 게 뭐냐 그러면 저는 게임 쪽 관련 일들은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 일 할 때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뭔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갈 때마다 이 게임을 실제 하는 애들을 좀 데려가는 편이에요. 후배나 이렇게 친구 중에.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듣고 어떤 관계인지도 좀 알고 이러면서 옆에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이 된 다음에 그래야지 좀 감정이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약간 웃긴 게 뭐냐면 저희 나라 게임 실정에서 알려드린다면 한국 게임들은 이상하게 또 베이스가 보면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베이스는 별로 없어요. 보면 약간 좀 서양적인 갑옷 베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판타지 내용이기 때문에 서양적인 스토리 베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신화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베이스로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갑옷들이 다들 서양 갑옷이나 이런 거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뒤에서 보는 3자 입장에서 보면 게임 업종이 아니라 다른 데서 보면 좀 그래도 좀 아시아적이고 국내적인 내용으로 좀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것들. 근데 뭐 중국 게임들 보면 또 그런 것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뭐 삼국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근데 한국들도 만들긴 만드는데 그만큼 히트를 잘 못 치는 것 같아요. 그런 쪽 내용들은.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데. 그리고 저거 맨날 생각하는 건데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이 망토예요. 저는 언제나 보면 이 망토 있으면 얼마나 싸울 때 불편한데 이거. 그죠? 눈에도 잘 띄고 이거. 자, 이런 복식들이 갖춰진 것들이에요. 그죠? 이런 복식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여기에 맞는 배경 주변 인물들이 하나씩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죠? 뭐 얘가 나는 특이하게 난 말 같은 거 안 타. 난 돼지 같은 거 탈 거야. 게임 파트들은 아마 다 나눠져 있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제 얇은 생각으로 아마 무기 쪽이면 무기 쪽만 전문적으로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복식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건물 디자인하는 아마 분명히 나눠져 계실 거예요.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하나하나 다 디자인하고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뭐
어릴 때 이런 낙서들 많이 하는 뭐 이렇게 하나 잡으면은 뭐 나이 32세, 뭐 공격력 98, 주무기 무슨 시간을 거꾸로 하는 창, 응? 그리고 뭐 가족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캐릭터 막 자기 나름대로 어릴 때 설정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런 일들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어릴 때. 근데 그게 우스운 일이 아니라 그렇게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씩 더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얘 라이벌 관계인 놈도 만들고 얘 애인도 만들고 막 이러다 보면은 벌써 그 안에 걔네들과의 관계들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 작은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들이 나중에는 진짜 뭐 반지의 제왕이나 요즘에 개봉하고 있는 듄이라든지 이런 영화처럼 엄청난 큰 대서사시가 될 수 있어요. 그 시초는 이런 간단한 낙서부터 시작돼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가의 상상력이 증폭되면서 와 처음에는 진짜 간단한 낙서로 시작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는 얘도 나오고 이정족도 나오고 주변에 철수도 한번 등장시켜볼까. 철수 나오면서 철수 엄마가 거기에 어떻게 관련돼서 철수 엄마가 마법사 되고 막 이러면서 엄청 큰 동네 이야기 갖고 완전히 반지의 제왕처럼 만들 수 있어요. 동네 이야기. 그죠? 이런 복식 같은 것들은 나중에 아마 조금씩 공부하시면은 뭐 특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시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언제나 다들 넣어서 그리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 그릴 때 특히 이런 갑옷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그릴 때 중요하게 이런 막강의 두께 표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피부랑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보게 되는 그런 것들 차이도 주기도 하고요. 전 그리고 성격상 이렇게 막 자질구레하게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얼렁뚱땅 이렇게 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사람도 많이 그렸지만은 사람 같은 것들도 많이 그렸는데 사람하고 또 어느 정도 좀 동물을 좀 더 다룰 줄 알게 된 뒤부터 사람하고 동물하고 섞어서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섞어서. 그래서 약간 의인화라든지 아니면 동물들로 빗대서 만드는 거라든지 좀 어려운 이야기라든지 좀 다루기 힘든 이야기들 이런 거는 굳이 사람이 나오면은 좀 더 화면상 보기에 약간 거북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동물 같은 거로 변형시켜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동물도 동물 자체만으로도 살아있긴 한데요. 그죠? 그런데 포즈라든지 이런 거에서 약간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약간 의인화시킨다 그러면 또 달라지거든요. 사람처럼 진짜 두 발로 서게 만들고 사람처럼 뭐 동물 해봤자 뭐 말 같으면은 말발굽으로 되어 있는 손을 사람 손처럼 그렇게 바꾸면 훨씬 더 무기를 잡거나 뭔가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런 거 있을 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많이 채용하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동물들을 많이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사람처럼 의인화시키기 때문에 사람을 어느 정도 갖고 놀 수 있으면은 뭐 의인화시키거나 동물을 그리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서 사람을 이해한 뒤부터 동물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사람을 좀 이해하시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구조적으로 서 있고 두 발로 서 있고 네 발로 서 있다는 네 발로 지지하고 있다는 그 차이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뭐 약간 뿔이라든지 이런 것들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거는 뭐 사소한 것들이고 거의 큰 것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 같은 것들 당연히 뭐 판타지 같은 데서 보면은 동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괴물 같은 것들도 괴물 디자인 같은 것들 하는 것들도 봐도 제가 학생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육지에 사는 놈들 한 10가지 잘 그리는 놈 한 10가지 그 다음에 바다에서 살고 있는 놈 한 10가지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놈 한 10가지 정도만 잘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진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소재가 그렇게 한 30가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괴물 그리는데 되게 쉬울 거라고 그냥 이야기해줘요. 제 경험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적인 것들 이런 것들 응용해 먹으면서 계속 잘 섞으면 돼. 믹스. 그죠? 영화에 나온 거나 게임에 나오는 거나 뭐 만화책에 나오는 거 이런 데 나오는 괴물들 다 보면은 그렇게 막 특이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그 나물의 그 밥인 것 같고.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 정도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계속 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이한 디자인이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디자인이 딱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그 뒤에 새로운 패러다임 그래가지고 다들 그런 것들 따라하게 되죠. 뭐 이렇게 응용해 먹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되는구나. 그런 것들은 뭐 메카 디자인의 변천사라든지 로봇 디자인의 변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타는 거에 해서 요즘에는 뭐 진짜 인간형 뭐 이런 아니면 갑주형 진짜 몸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뭐 이런 형태들 여러 가지 메카닉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데 의외로 진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태어나고 많이 소실되는데 살아남는 캐릭터들은 다 그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죠? 그리고 제가 또 피규어 쪽이라든지 인형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쭉 한번 보니까 오래가는 캐릭터들은 다들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는. 뭐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것들은 단발성으로도 잘 팔릴 수도 있는데 그게 오래 가려면은 언제나 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정말 다들 오래 가고 꾸준히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상품 바리에이션이 넓어진다려나? 그죠? 그런 느낌들이 언제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란다 캐릭터에 생명력이 부여되려면은 이야기가 언제나 꼭 있어야 된다는 것들. 이야기가 없이는 거의 다 보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게임 캐릭터들도 보면은 인기 있는 캐릭터들은 다들 그만의 스토리가 있는 애들이 되게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뭔가 타게 되면은 여기에 맞게 쫙 이 분위기랑 여기에 맞는 다른 것들을 언제나 맞춰서 그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달랑 캐릭터 하나보다는 이 캐릭터랑 어울리는 분위기, 그 다음에 상황, 거기에 맞는 캐릭터들 이런 것들 세 가지를 언제나 같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는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그리는 게 재밌었어요. 그냥 달랑 이렇게 하나만 그려놓고 그린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포즈라든지 이야기가 될 법한
아니면 그 상황이 뭔가 상황을 그리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의 캐릭터를 그리는 것보다는 그게 맞네. 어떤 상황을 그리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두루 그리면서 언제나 생각해야 됐어요. 캐릭터, 이야기, 배경들. 그래서 평상시 때 왜냐면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릴 때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본 걸 그리는 거였어요. 본 걸 그리는 거였기 때문에 평소에 관찰을 되게 많이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면은 사진 되게 많이 찍으시죠, 사진. 제가 요즘 뭐 박물관이나 이런데 뭐 갤러리나 이런 데 갔을 때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 전에 찍어요. 뭔가를 이렇게 보고요. 이건 필요한 거다 해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찍어요. 그냥 핸드폰 사진으로. 그래 놓고는 찍어 놓으면 자기 거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찍은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 끝이에요. 그거 어떻게 활용하고 언제 또 써먹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사진을 잘 안 찍는 편이거든요. 사진도. 왜냐면 사진 찍을 시간에 얼마 사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않지만 그거보다는 저의 눈으로 그냥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눈으로 보고 어떻게 돼 있나 구조적으로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걸 그리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 때 주변에 살면서 계속 이렇게 오면서 계속 주변에서 배경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계속 봐야 됐었어요. 그래서 풍경이라든지 사람들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해서 내 머릿속에 많이 저장해 놨었어요. 그리고 그 저장된 이미지를 그리면서 언제나 응용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손잡을 때 사람들이 버스 손잡이 잡을 때 옷주름이 어떻게 생기는가, 사람들이 앉을 때 어떤 포즈로 앉아 있고 지쳤을 때는 어떤 포즈로 앉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대중 목욕탕이 있나 모르겠다. 중국도 대중 목욕탕 있나? 있어? 있지. 맞아.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저 어릴 때 같은 기억으로는 저는 한국에는 대중 목욕탕이 정말 잘 자리 잡아 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대중 목욕탕이. 그래서 아빠 따라 딱 목욕탕 가면은 목욕하면서도 언제나 사람들 관찰 많이 했었어요. 움직일 때 샤워할 때 보면 등을 민다고 했을 때 등 근육이 저렇게 움직이네. 그때는 그런 근육이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저렇게. 그리고 할아버지들은 늙었으니까 근육이 저렇게 처져 있구나. 그리고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운동하니까 근육이 저렇게 발달되네. 이런 것들. 그때 봤던 것들을 이제 보고는 집에 와서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때는 다른 내용으로 그리다 보면은 그때 근육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봤던 것들. 그래, 할아버지들은 이런 근육 구조를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좀 처져 있고 무릎이나 목 같은 데도 주름이 많이 젖어 있고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면 할아버지들 그릴 때는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는 관찰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진짜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숨 쉬듯이. 이걸 공부하듯이 내가 오늘 이걸 관찰해야지 이렇게 당연히 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식당 갔을 때도 앉아있거나 음식 같은 것들도 언제나 보시고 그릇도 보고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서 그런 이미지를 계속 머릿속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상간에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있느냐? 저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예전에 일기 쓰셨던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일기 쓰면은 초등학교 때 이런 데 생각해보세요. 일기 쓰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오늘 내가 뭐 했지? 오늘 눈싸움 했나? 오늘 친구 철수랑 내가 싸웠나? 뭐 하여튼 오늘 뭐 슈퍼에서 내가 뭘 사 먹었지. 근데 이게 조금 더 좀 진지하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늘 철수랑 가서 슈퍼에 가서 사 먹었을 때 그 슈퍼 풍경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나 모르겠다. 내가 그때 슈퍼에 들어갔을 때 아주머니가 옆집 누구누구 아주머니가 화투를 치고 있었어. 응?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 화투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아 그렇지 철수 아주머니가 등 돌리고 앉아있었고 슈퍼 아줌마는 우리 쪽 보고 있었죠. 뭐 이래 하여튼 그런 광경들을 오버랩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응? 그래서 그때 풍경들 그런 것들을 집에 와서 오늘 철수랑 뭐해서 슈퍼에서 과자를 사 먹었다. 그러면 그때의 광경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낌들을 생각해 보고 진짜 냄새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진짜 디테일한 진짜 쇼킹적인 거였으면은 기억에 좀 남는 그런 장면이었다 그러면 진짜 냄새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리면서 그래서 달랑 하나 있는 거에서 또 하나하나가 더 첨가가 되면은요 여기에 이야기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생명력이 추가돼요. 캐릭터들의 생명력들이 참 신기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은 이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내가 그리고자 했던 것도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그려내고 그 그려냈던 이미지들이 뭔가를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약간 빈말로 제가 대학교 때 이럴 때 보면 저는 대학교 때 연애를 안 해봤었거든요. 연애를 안 해봤던 게 아니라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림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약간 좀 미친놈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뭐 만약 우리 과에 가장 예쁜 애가 누구 있다. 그러면 영희가 가장 예쁘다. 그러면은 영희는 벌써 다른 남자랑 사귀고 있어요. 그럼 저는요 영희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영희랑 제가 사귀는 내용을 그리면 돼. 그죠? 영희는 그림 속에 있는 영희지만 내가 그린 그림 안에서는 영희는 나랑 사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얘를 웃기게 들었는데 이게 변태스럽네. 얘 들어놓고 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떤 생명력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내가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진짜 현실감 있는 이야기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안 보고 그릴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호기심도 있었지만 호기심 플러스 갖고 싶은 거였었어요.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때그때 관심 있는 거 갖고 싶은 거. 그러니까 어릴 때 진짜 뭐 자전거 타고 싶다. 자전거 사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안 사주면은 그다음부터 자전거 계속 그리는 거예요. 약간 그때는 시위랑 비슷했어. 엄마한테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정말 자전거를 갖고 싶다. 갖고 싶어 하는데 왜 엄마는 안 사주는가. 그러니까 갖고 싶은 자전거 모델을요 계속 따라 그려보는 거예요. 따라 그려보기도 하고 또 그런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애가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은 걔 친구 거도 한번 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져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전거에 대한 관찰된 지식들을 계속 하나하나씩 플러스 시켜요. 그러면서 계속 그 자전거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전거도 그리고 자전거에 탄 사람도 그리고 타고 있는 나의 모습도 그려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반에서 그 자전거를 가장 잘 그린 놈이 됐어요. 왜냐면 맨날 주구장창 맨날 하루 종일 그 자전거만 생각하는데 당연히 잘 그리지.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어느 정도 잘 그리게 되니까는 이제 자전거에
엔진하고 기름통만 얹으면은 오토바이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치기 형식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두 바퀴에서 네 바퀴로 넘어가 보고 네 바퀴에서 뭐 다른 트럭들 이런 중장비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하다 보니까는 정말 다양한 패턴들, 다양한 종류들을 그릴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니까 꼭 이걸 그려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갖고 싶고 이런 것들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많이 그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가 된 뒤부터는 초창기 때는 외곽 형태 위주로 많이 외웠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외곽 형태 우리가 보는 진짜 그냥 보듯이 보는. 근데 이제 좀 제가 뇌 용량이 좀 더 늘어나고 이해력이 좀 된 뒤부터는 왜 저 모양을 갖게 되고 어떻게 되는데 저렇게 움직이지라는 좀 내적인 안쪽의 모양들이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 이 형태가 됐는지 이해하게 되고 구조적인 것들을 파헤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다가갈 수 있게 됐고 응용하기도 좀 쉬워졌어요. 왜 이런 형태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 캐릭터뿐만 아니라 뭐 캐릭터의 이 주제가 참 웃기긴 한데 캐릭터의 생명력을 어떻게 하면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표정이라도 짓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월트 디즈니나 디즈니 같은 데서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상자나 비계나 뭐 이렇게 뭐 주전자나 이런 걸 놔두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만 딱 그려요. 이렇게 종이컵도 이렇게 하나만 딱 그려요. 종이컵을 이렇게 하나 그리는데 자, 얘에게 생명력을 부여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생명력 부여할 수 있죠.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죠. 움직이면서 뭔가 계속 재미나는 우리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도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표정이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이 캐릭터들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죠? 여기 살아나는 캐릭터 안에 여기서 뭔가 좀 더 추가될 만한 것들이 생기고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토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하나하나씩 더 추가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수업에서 웃긴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뭐 하나씩 선이 하나 더 추가되고 표정이 하나 추가되고 배경이 하나 추가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캐릭터들. 그 안에 뭐 부수적인 것들이 막 학문적인 것들이 있긴 있지만은 투시나 뭐 인체 해부학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들은 둘째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뭐 이런 것들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생각이라든지 뭘 내가 그려야 되는 뭘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들이 잘 돼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테크닉적인 것들은 하다 보면은 공부하게 되고 속도도 붙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훈련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특히 괜찮을 겁니다. 제가 해봤던 훈련 중에 그래도 괜찮은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림 일기 같은 것들을 그리거든요. 그림 일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후로 지금도 뭐 글로 이렇게 일기를 쓰신 분 당연히 계실 건데 저는 아직까지 어릴 때 했던 것처럼 그림일기 같은 것들 그려요. 뭐 꾸준히 그리는 거는 뭐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그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특이한 일이라든지 재밌었던 일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언제나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들에서 누굴 만나고 어떤 대화가 있었으며 또 어떤 것들이 계약되거나 뭐 이랬던 것들을 그런 것들은 그려놓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어떤 상황, 그때 어땠대, 그때 차가 어떤 컵이 있었지, 그리고 나하고 미팅했던 남자분의 면티가 되게 예뻤어. 그 면티에 뭐가 그려져 있었지, 뭐 신발이 예뻤다. 그분이 신고 있던 신발이 뭐였더라.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관찰을 하게 돼요. 사람들 보면서도 이렇게. 근데 예전엔 그게 참 잘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딸리나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꽉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평생 때 계속 해오던 것들이에요. 해오던 것들, 그죠? 낙서 시작하고 그 안에 이야기를 담고 이 캐릭터가 만드는 얘랑 어울리는 캐릭터, 얘와 상반되는 반대의 배 캐릭터들 이런 것들 막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이 다 하나하나씩 캐릭터들을 살게 만드는 생명력을 부여하는 과정 중에 하나하나의 요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거창하게 뭐 희노애락이 표현되고 얼굴 표정의 변화라 뭐 몸의 변화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거 이전에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들 이런 생각들을 하나씩 그려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캐릭터들을 살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들로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이 처음에 바로 이렇게 탁 표현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머릿속에 우리 보통 가장 자괴감들게가 그런 것. 머릿속에는 이 앵글, 이런 포즈, 이런 사람들, 이런 캐릭터가 딱 잡혀 있는데 손으로 나왔을 때는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거가 좀 안 되게 한 20-30%밖에 안 나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되지? 그러면서 힘들어지고 막 이러는데 저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과정이 있어야지 배우거든요. 처음부터 다 잘 되면은 누가 더 열심히 해. 그죠? 와, 나는 처음부터 뛰었는데 그냥 바로 100m 9초대야. 그럼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근데 처음에 뛰었을 때 11초. 근데 와, 11초 하는데도 반에서 잘한대. 그러니까 오, 내가 좀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옆에 칭찬도 많이 해주고 선생님도 와, 너 이쪽으로 괜찮은 것 같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너 열심히 해봐. 그렇게 뭔가 부여가 되죠. 자기 자극도 받고 와, 나 달리기 쪽으로 좀 내가 잘하나 보다 남들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나름대로 연습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에 뭐 나보다 잘하는 사람 것들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코치라든지 감독이 좋은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더 배우고 이러다 보면은 훨씬 더 그쪽으로 더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 특출나게 와, 난 세상에서 가장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세계에서. 그러면 금메달리스트 되는 거고 막 그런 거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진짜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야 정기 너 그림 잘 그리네. 응? 아니면은 딴 반에서 와가지고 너 그림 잘 그린다며 한번 그려봐봐 이러면서 응? 그랬던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림을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에 왜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오래 할 수 있었던 거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더 좋아하기도 하지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였기도 하지만 공부보다는 이걸 잘했거든요. 공부는 잘 못했어. 근데 이거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었고 자신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면 할수록 칭찬도 많이 듣게 되고 주변에서도 으쌰으쌰 해주니까 아, 난 이 길이 맞나 보다 라고 자기 체면에 좀 걸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방식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의 캐릭터에서 시작해서 그죠? 우리 평면적인 거에서 뭐 우리가 입체감이라는 뭐 하나의 캐릭터를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주변에 맞는 것들 이런 것들 표정, 포즈, 뭐 복식, 뭐 상황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플러스 되면서 캐릭터가 그 안에서 살아나게 돼요. 여기에 진짜 뻘쭘하게 이렇게 누워있으면 돼요? 안 돼. 근데 여기 안에서도 누워있더라도 여기에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공원 같은 데서 딱 쉬고 있는 모습이 되죠. 그죠? 아까 그냥 가만히 누워있던 거에서 이렇게 되면은 아 얘가 한낮에 날씨 좋은 날 착 쉬고 있네 그러면서 좀 더 현실감 있는 느낌 중에서 같은 신발을 넣더라도 한 짝은 똑바로 누워있고 한 짝은 이렇게 옆으로 누워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작은 디테일들 뭐 맥주 캔도 하나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이야기나 살아있는 광경들 그리고 그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길게 뭐 이야기를 주저주저 하긴 했는데요. 딴 건 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는 그냥 처음에서 뭐 하나라도 좀씩 추가되면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요소 중에 뭐 배경도 될 수도 있고 표정, 그 다음에 복식 뭐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해오던 과정인데 그냥 글로 적어봤을 때는 뭐 그럴싸한 어려운 말 같지만 언제나 해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캐릭터에게 뭔가 하나씩 더 이야기랑 상황들을 주신다 그러면은 언제나 살아있는 캐릭터들 그리고 오래가는 캐릭터들을 만들어지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은 저는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뭐 우선 어릴 때는 뭐 잘 그려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그 밑바탕은 언제나 저희 호기심과 재미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관심 있는 것들, 재밌어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찰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생활하고 떨어져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관찰이 습관화됐었고 또 관찰하는 대상이 저희 호기심과 재미였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저희 그림의 원동력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호기심과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어릴 때부터 낙서하는 패턴이요. 저는 달랑 사람 하나만 그렸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옆에 뭐 다른 사람 한 명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서로 눈이 마주치고 대화가 오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 둘에 어울리는 배경들로 뭐 책상이든 뭐든 뭐 하나씩 등장하면서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제가 인물, 그 다음에 배경, 이야기 한꺼번에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리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랑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되고 또 제 관찰했던 것들,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씩 플러스 되면서 이야기 세계관이 조금씩 더 커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실과 게임이나 뭐 이런 게 뭐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던 것들이 그냥 판타지나 이야기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별반 그렇게 벽을 두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진짜 뭐 다양한 상황들 이야기를 그릴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즐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즐겨한다는 말이 아예 안 통할 정도로 저는 게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데 아이러니한데요. 그러면서도 또 게임 업계 일은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게임 업계 일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저는 게임 업계에 관해서 나오는 자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다 찾아보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바탕이 만화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을 많은 소스들을 봐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영화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영화도 보지만은 게임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것 같아요. 게임이 훨씬 더 재밌는 앵글,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지 않지만은 게임에서 되게 많은 소스나 이야기나 감각 같은 것들을 많이 배워요. 그래서 게임 디자인 하시는 분들, 게임 캐릭터 하시는 분들 것들을 언제나 챙겨보고 있고, 또 게임에도 유행이 있듯이 저도 지금 뭐 유행하는 그림체가 어떤 거고 패턴이 어떤 게 유행하는지 그런 거에서 안 뒤처지려고 언제나 찾아보고 있고,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이런 연출도 되게 재밌구나,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캐릭터가 수업 중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유럽 이렇게 따져보면 각 나라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다 있긴 있는데 뭐 어느 게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그 캐릭터 디자인 할 때 이런 데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다른 잘하는 나라 것들을 보통 보고 그것들을 따라 그려보기도 하고 흡수해서 자기 거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발달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문화들이라든지 생활에서 배운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예전에는 일본이나 미국 것들을 따라가는 분위기에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따라잡고 이제 좀 선도해 나가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 그런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이야기하고도 좀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복식이나 뭐 이렇게 배경을 그릴 때, 그냥 자기가 그냥 남들이 앞에 했던 것들 그대로 따라 그린 경우에는 언제나 그 패턴밖에 못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잘 그리고 좀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면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복식은 복식에 관한 거, 뭐 건물이면 건물 역사 같은 것들도 공부하시면은 남들과 좀 다른 표현들, 남들이 못 보는 부분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괜찮은 디자인, 좋은 디자인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언제나 출발점은 호기심, 관찰, 공부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계획을 세워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태까지 계획 없이 살아왔습니다. 거의 앞에 하루하루만 사는 하루살이 같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뭐 큰 계획은 없습니다.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쳐내야 되는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서 살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나중에 저는 뭐 그냥 지금처럼 그림 그리는 일이 재밌어가지고 계속 제가 이 그림 그린 재미가 안 떨어지고 계속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릴 수 있는 소재들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는, 우선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림이라는 게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작하면 잘 되는 것 같고 금방금방 느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되면은 지리한 시간이 시작돼요. 이게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지리한 발전이 없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때를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 슬럼프가 왔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건 계단 오르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계단을 올라가는 시대 때는 되게 빨리 느는 것 같은데,
다음 계단을 가기 위해서는 평평한 부분이 꼭 필요해요. 이 기간이 슬럼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어. 앞으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는 단계가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지치지 마시고 한 단계 어떤 계기가 되는 그림이나 상황이 되면은 또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기본기에 대한 것들을 언제나 하시면은 기본기가 모자라지면 나중에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기는 저도 재미없고 지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시작했으면 기본적으로 끝까지 맨날 죽는 펜을 놓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게 기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 꾸준히 하시고 자기 좋아하는 것들, 관심 있는 것들 위주로 그려나가시면 재밌게 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3D 분야는 솔직히 저는 3D 분야를 제 그림에 응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제 옛날 과거로 생각해 보면은 버추얼 파이터라는 일본 게임이 나왔었어요. 저 근데 그때 오락실을 안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 게임을 접하게 됐어요. 그냥 친구 때문에 오락실에 들어갔다 기다리라고 해서 오락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버추얼 파이터라는 게임을 보고는 3D로 구현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2D 게임이었거든요. 뭐 스트리트 파이터 뭐 이런 것들이 다 2D였는데 3D로 버추얼 파이터라는 게 나왔는데 제가 그 게임을 보면서 여러 각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막 포즈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내가 머릿속으로도 이 각도에서 이렇게 보이면 저 정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구현되는 걸 보고 내가 틀린 부분도 있고 내가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 3D 프로그램을 이런데 이렇게 응용해 먹으면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투시라든지 배경 그릴 때라든지 아니면 인물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쓰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그런 툴을 잘 다루지 못해서 여건이나 된다 그러면 저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제 작품에는 응용을 잘 못하고 있고 근데 제 주변에 작가님들이라든지 동료분들이 보면은 요즘에는 뭐 웹툰 작가님 다 작업하시는 거 보면 그런 3D 툴 같은 것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근데 하나의 약간의 약점이 있는 게 함정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고 왜 그렇게 3D 형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런 툴이 이런 구조가 되는지를 모르고 쓰시는 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게 왜 이런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알맹이만 갖고 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작동 원리를 알고 그런 것들 쓴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해도 좋고 응용력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